안녕하십니까. 자, 13장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1장에서는 배열을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포인터를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포인터와 배열을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할 겁니다. 더불어 배열과 포인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연관을 지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그러면 13장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장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넘어가시면은 그 포인터라든가 배열이 늘 어려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한번 그냥 딱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강의를 할 거냐면, 자, 10분 중에서 잘 이해를 하시는 9분을 위한 강의가 아니고요. 자, 이 10분 중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한 분,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시는 이 한 분을 위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수준을 낮추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하고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해볼 이야기는 뭐냐면 배열 이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일단 배열의 이름의 정체가 무엇이냐? 여기 보면 결론은 나와 있어요. 배열 이름은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나타낸다. 그것이 배열 이름의 정체냐?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너무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그 복습을 조금 해볼까요? 이러한 형태의 배열이 선언이 되면은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할당이 될 겁니다. 자, 물론 조건이 지금 붙어 있죠. 뭐냐면은 배열은 몇 번지서부터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기 시작을 했냐면은 OX1000 0번지에서부터 할당이 되었다라는 전제 조건이 지금 붙어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트형 배열이죠. 인트형 배열이기 때문에 자, 그 두 번째 요소의 주소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4바이트 건너서 있는 OX1004번지가 두 번째 요소의 주소값이 될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의 주소값은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4바이트를 건너뛰어서 인트형 배열이기 때문에 4바이트 건너뛰는 거죠. 만약에 캐릭터형 배열이었으면 1바이트 건너뛰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OX1008번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인지 제가 여기다 좀 써볼게요. A의 0이다 라고 하면 이건 어떠한 의미입니까? A라는 배열의 0번째 인덱스를 참조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M% 연산자가 붙었습니다.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 M% 연산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오는 P 연산자의 주소값을 반환하라라는 의미이죠. 자,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 A라는 배열의 0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주소값을 반환해라. 얼마가 반환이 될까요? 이 경우에는 자, OX100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A라는 배열의 1번째 요소에 존재하는 1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반환해라. 얼마가 될까요? 이 경우에 OX1004가 반환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조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는 A의 0이라는 걸 알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 연산자가 뭐 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유추하실 수 있으면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그림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 뭐냐면은 A의 0번째 요소의 주소값은 자,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값이 바로 A 0번째 요소의 주소값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제가 지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건데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포인터 언더바 어레이 1-c라는 예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대략 뭐 어떠한 출력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걸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A라는 이름의 배열 선언하고 있죠. A라는 이름의 배열에 0번째 요소, 1번째 요소 각각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0번째 요소, 1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10진수 정수형으로 출력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이 문장입니다.
A라는 이름을 출력하고 있어요. 십진수 정수형으로. 근데 이 A라는 이름은 무엇이냐면은 배열의 이름이죠. 자, 그럼 배열의 이름을 출력하면 과연 무엇이 나오느냐? 자, 이것이 배열 이름의 정체를 갖다가 밝히는데 아주 큰 도움을 우리에게 줄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코드를 미리 가져다 놓고 컴파일까지 끝내 놓은 상태인데, 자, 출력 결과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출력 결과를 보니까, 자, 가장 관심 있는 게 저는 어떤 거라고요? 자, 세 번째 프린트F 문장에 의해서 출력이 된, 자, 이 A라는 이름의 배열, 뭐를 출력하고 있냐면, 1245036이라는 값을 출력하고 있는데, 자, 이 값은 무엇하고 일치가 되냐면, 자, 여기 보면 뭐죠? 0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출력하고 있는 이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쉽게 얘기를 해보면 얘가 출력한 결과값이나 얘가 출력한 결과값이나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뭘까요? 일단 뭐 좀 이따 그림으로 또 알아보겠지만 배열 이름은 배열의 첫 번째 요소, 이걸 갖다 인덱스로 얘기를 하면 0번째 인덱스에 해당이 되는 요소의 주소값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배열의 정체를 밝히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이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완성을 조금 더 시켜보자고요. 지금 보면은 뭐 이 길이로서 더 완성을 시키자라는 게 아니고요. 자, A라는 이름은 무엇을 가리키게 되겠습니까? A라는 이름도 무엇을 가리킬까요? A라는 이름도 얘를 가리키게 될 겁니다.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게 될 거라고요. 그죠? 자,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좀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이름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된 결과를 통해서 배열 이름과 포인터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포인터도 이름이 존재하고요. 배열 이름도 역시 이름이니까 당연히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포인터는 메모리의 주소값을 나타내고 배열도 메모리의 주소값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요. 다만 포인터는 변수이고 배열 이름은 상수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결론을 먼저 내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이었죠. 12장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포인터에는 어떠한 정보가 있는 것이 포인터냐? 포인터는 뭐 더하기 뭐라고요? 주소값 플러스 자료형이다 라고 제가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두 개의 정보를 지니는 것이 포인터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걸 통해서 배열 이름이요 뭐 어쩌다 저쩌다 뭐 이런 얘기 떠나서요 결론부터 내리고 저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그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들어보세요. 뭐냐면 배열 이름도 포인터입니다. 자, 혹시 놀라셨나요? 배열 이름도 포인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인터라는 범주가 있어요. 자, 포인터라는 범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는 배열 이름도 포함이 됩니다. 배열 이름도 사실은 배열이 포인터가 아니에요. 배열의 이름이 포인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특성상 배열의 이름은 그냥 포인터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보통 그냥 포인터라고 하면은 포인터 변수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배열 이름은 포인터 상수 혹은 상수 포인터라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상수 포인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대로 증명을 해드릴 텐데 배열 이름이 그럼 왜 포인터라고 하느냐? 왜 배열 이름이 포인터냐? 배열 이름은요. 주소값을 지닐 뿐만이 아니라 배열 이름은 자료형 정보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는 확인을 했어요. 배열 이름도 무엇을 지니고 있냐면은 주소값을 지니고 있는 것은 여러분하고 좀 전에 같이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배열 이름이 자료형 정보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대한 힌트는 아직을 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배열 이름이 자료형 정보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시켜드리면 이것만 제가
증명을 해드리면 배열 이름도 역시 포인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도표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재로서 설명을 드릴 때는 아주 유용하게 제가 사용을 했는데 강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우리 그냥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배열 이름이 뭐 변수이냐 상수냐, 배열 이름은 상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요것도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언뜻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를 한번 좀 그냥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코드를 보고선요, 예를 들어서 처음 C 언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자, 이거는 분명히 에러가 발생이 되는데 에러가 발생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는 배열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오는 건 뭐냐면은 B라는 변수의 주소값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B라는 이름의 주소값이 어떻게 배열에 저장이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그럴듯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도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본질적인 이유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나중에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또 설명을 안 드려도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공부하시다 보면 조금 더 쉽게 또 깨달음을 얻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사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A라는 이름은요, A라는 이 배열의 이름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B라는 변수의 주소 값을 갖다가 A에다 대입하기 위해서는 A라는 이름은 상수가 아닌 변수여야 하는데 A는 상수입니다. 그 값이 고정돼 있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그림을 좀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상수냐? 제가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배열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이름은 이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요,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이 5x10이다 라고 하면은 A라는 배열의 이름은 값이 얼마가 되냐면 5x10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 출력해가지고 아마 확인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이름이 변수다라고 하면 5x10이 아닌 다른 값을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B라는 변수선을 내주고 있죠. 이 B라는 변수는 1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어요. 얘 주소값이 예를 들어서 5x20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5x20이라는 값을 A가 지닐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A가 변수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가리키던 연결고리가 끊기고요. A는 누구를 가리키게 되냐면 5x10에서 20이 되면서 얘를 가리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변수라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열의 이름은 상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열은 생성과 동시에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게 되고요. 배열의 이름은 배열이 생성과 동시에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게 되고, 배열이 소멸될 때까지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열 이름은 상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배열 이름은 상수다. 그냥 일단은 기억을 해두세요.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그거에 대해서 언급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어느 정도 약속을 한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결론을 지금 던졌죠. 예전에 포인터는 주소값 정보와 자료용 정보를 지니는 것을 포인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배열 이름도 포인터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배열 이름이 포인터가 되기 위해서는 배열 이름에 주소값 정보도 있어야 되고 자료용 정보도 있어야지만이 배열 이름도 포인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소값 정보를 지니고 있는 건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확인시켜 드리지 못했냐면 자료용 정보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시켜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정도에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내리는 결론 뭐라고요? 배열 이름은 무엇이다? 포인터다. 다만 배열 이름은 상수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상수 포인터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눈에 보이는 거는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면 다 보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배열 이름의 자료용 정보, 즉 타입 정보죠. 뭐 자료용, 타입. 이 타입을 어떻게 그럼 결정짓는 거냐? 결정짓는 요령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에 대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 증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 보면은 배열이 지금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ARR1이라는 배열이 선언이 되어 있죠. 자, 요걸 제가 또 여기다가 좀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공간상 제가 괄호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가 10인 ARR1이라는 배열이 있고요. 자, 얘가 0번째 요소고, 그 다음에 얘가 1번째 요소고, 막 가다가 10번째 요소가 아니라 인덱스 번호로 9번째 요소까지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ARR1이라는 배열의 이름은 누구를 가리키는 사실은 포인터라고요? 자,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그러한 포인터다.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지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따라서 얘의 시작번지가 예를 들어서 OX10이면 ARR1의 시작번, ARR1이라는 배열의 이름이 지니고 있는 값도 OX1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RR1의 자료형, 자,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결정짓는 방법은요, 무엇이냐면은 배열의 이름이 가리키는 배열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포인터를 조금 복습을 하고 이거를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요. 자, 인트형 데이터 A가 있습니다. 인트형 데이터 A가 있어요. 얘는 10이라는 값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P라는 이름의 포인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포인터가 얘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 정도 그림만을 그려드리고 이 P라는 포인터의 타입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바로 답변할 수 있다고요. 뭐라고 답변할 수 있냐면 인트형 포인터다. 인트의 포인터형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 정보를 찾았죠? P가 가리키는 대상이 인트형 변수 A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ARR1이 가리키는 것은 뭡니까? 얘는 이 요소는 인트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죠. 자, 따라서 ARR1은 뭐가 되냐면 인트형 포인터가 인트의 포인터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료형이. 자, 제가 조금 말을 더듬어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열을 선언하면은 ARR2라는 이름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자, 이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게 될 거고요. 그 첫 번째 요소는 더블형이죠. 자, 따라서 AR2의 자료형은 어떻게 되냐면 더블의 포인터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더블의 포인터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 이름의 타입을 결정 지을 경우에 자, 물론 여기서 한 가지 그 전제 조건은 들어가요. 뭐냐면 1차원 배열에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1차원 배열만 얘기를 하고 있죠. 1차원 배열 이름의 타입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배열 이름이 가리키는 배열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마치 포인터의 타입이 결정되는 것처럼 자, 배열 이름이 가리키는 배열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더불어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인터와 배열에 대해서 배열 이름을 가지고 활용하는 여러 가지 예를 갖다가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